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 처분의 청구 이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제기가 돼서 이제 수사를 하겠죠, 그죠? 수사가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법원에다가 뭐 하는 거죠? 공소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역할이 나뉘겠죠. 공소 제기된 후에는 법원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요 수사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임무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 공소 제기 전에는 법원은 수사 단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요 증거 보존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사가 요 공소 제기 전의 단계에서 개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판사에 대한 강제 처분의 청구가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상 증거 보존 증인 신문 청구권 요 두 가지가 인정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요. 꼼꼼히 좀 검토하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제1항에서 수사상 증거 보존의 청구입니다. 자, 의의는 지금 증거 조사가 이제 법원에서 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2단계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증거를 보존하기가 곤란해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나 피고나 피의자나 변호인이 청구하는 것이 수사상 증거 보존의 청구고요. 취지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는 객체죠, 객체. 다시 말하면 수사의 대상이고 강제 처분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법 논리적으로는 검사와 피고는 어떻게 해요? 동등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등하지가 않다는 거죠. 검사는 뭐 압수도 할 수 있고 수색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죠? 구속까지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데 반해서 요 피의자 측에서는 뭐 그러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그러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검사에게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나 피고인 또 변호사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입니다. 2번이죠.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 보존의 뭐죠? 필요성이죠. 말 그대로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되고요. 2번, 언제까지 하냐면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시작할 때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이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정확히 말을 하면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소법원이 개입하진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수소법원이 개입하게 되냐면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공판기일이 돼야 그때 비로소 뭐가요? 법원이 개입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증거보존 청구는 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개시가 되고 언제까지요?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 요 사이에만 할 수가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사자 신분인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판례겠죠. 다시 말하면 수사가 개시돼서 피의자 신분이 돼야 증거보존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니까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증거보존 절차가 나와 있는데 1번 청구권자 누가 청구하느냐?
검사도 청구하고요. 피고인도 청구하고 피의자도 청구하고 변호인도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평등의 원칙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판례 발의인데 요 변호인의 이러한 청구권은 일종의 대리권이 아니라 독립된 권리다라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변호인의 이러한 청구권이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나 또는 피고인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라면 피의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청구를 못 하겠죠. 근데 이거는 대리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예요? 고유의 독립된 권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청구의 방식입니다. 일단 1번에서 어디다 청구하느냐? 소재지, 그 다음에 현재지에다 청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증한 물건이 있는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의 지방판사에다 청구하는 거죠. 또 만약에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주거지나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지방판사에게 청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반드시 뭐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3번은 이 서면의 내용인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상식적이겠죠. 그 다음 3번 청구의 내용이 뭐냐? 다시 말해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검사가 하는 것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는 뭐합니까? 압수하죠, 수색하죠, 검증하죠, 증인신문하죠. 다시 말하면 변호인도 피고인도 피의자도 법원에다가 압수해 줄 것을, 수색해 줄 것을, 검증해 줄 것을, 증인신문해 줄 것을 또는 감정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피고라는 말은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된 거죠? 공소가 제기됐다는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피의자는 뭔가요? 공소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 피의자, 피고인은 신문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검사나 법원이 할 문제지 요 절차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증인으로서는 신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보세요. 자, 내용에서 증인으로서는 신문할 수 있지만 피의자, 피고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신문할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요 갑의 사건에 해당한다면 을과 병은 갑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 갑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겠지만 요 공범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증거 보존에 처분해 가지고 1번 지방법원 판사가 뭐죠? 결정하게 되는데 두 가지겠죠. 만약에 청구가 적법하다면 그래 하자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청구가 부적법하다면 못하겠다 청구를 뭐 할 수 있어요? 기각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밑에 두 번째 나와 있지만 준항고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전혀 불복할 수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우측 상단에 나와 있죠. 보통항고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준항고나 즉시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에 대해서 며칠 이내죠? 3일 이내에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판사의 권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명칭이 재판장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판사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판사는
공판정에서 재판장과 똑같은 뭐죠?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처럼 뭐 소환할 수도 있고요. 또 응하지 않는다면 구인할 수도 있고요. 또 압수할 수도 있고 수색할 수도 있고 검증할 수도 있고 증인 신문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는 거죠? 감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이 증거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긴 하지만 무엇과 준합니까? 재판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고 측의 피의자 측의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피의자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검사가 청구를 했어요. 검사가 청구를 해가지고 요 판사가 좋다. 네 청구가 타당하다 해가지고 뭐 압수를 한다, 수색한다, 검증한다 같은 뭘요? 절차를 시행하면서 요 피고 측의 참여권을 뭐 하지 않았냐면 보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들끼리만 했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나온 이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증거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로 통해서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것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이유는 피고 측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되는 것이니까 피고 측에서 당사자가 좋다라고 동의한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러한 증거 보존 절차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참여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유죄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 측에서 당사자가 뭐 했다면요? 동의했다면 증거 능력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중간에 보시면 확신 판례가 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런 취지의 판례니까 꼭 꼼꼼히 한번 어떻게 해요? 읽어보셔야 되고요. 다음 4번 증거 보존 후의 절차인데 1번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증거물은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서 뭐 하게 돼요? 보관하게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피고나 변호사는 열람할 수도 있고 등사, 복사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열람이나 복사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열람할 수도 있고 등사, 복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인데 강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라면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어떤 증거 능력이 인정되냐면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이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피고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이 증거 능력이 뭐 되진 않아요? 배제되지 않는 정도 효과가 강하게 인정된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항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조금 시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고자 해요. 그러면 피의자가 나 안 간다 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강제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뭐 하려고 해요? 구속하려고 해요. 피의자가 나 싫다, 나 풀어줘라 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강제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구속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해서 강제력을 검사가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고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참고인은 검사가 영장을 이용해서 강제로 체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강제로 구속할 수도 없는 거고, 참고인 조사 좀 합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싫어, 나 안 간다 그랬을 때 검사가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검사 입장에서는 뭐죠? 답답하겠죠.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청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직접 참고인을 끌어다가 신문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다가 증인 신문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 그 사람을 소환해 가지고 강제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인을 조사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번 의 보시면 읽어볼까요? 증인 신문 청구란 참고인이 출석 진술을 거부한 경우, 지금 어떤 단계죠? 수사 단계에서 문제인 겁니다. 그죠? 제1의 공판 지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의 증언을 보존하는 대인적 강제 처분이 뭐죠? 증인 신문 청구가 되는 거죠. 취지 이해되실 거고, 제도 취지 보시기 바라고요. 구별 개념은 일단 공판정에서 하는 증인신문하고는 다르죠. 다시 말하면 수서법원이 하는 증인신문과는 다른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판이 진행되기 전 판사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수사기관이 하는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다. 왜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판사가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박스로 증거 보존과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죠? 자, 내용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증거 보존은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인정되는 거니까 청구권자가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증인 신문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인정되겠어요? 검사에게만 인정되겠죠. 왜요?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니까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요? 제1의 공판 기일 전까지 한다는 점은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왜냐하면 공판이 시작되면 누가요? 법원이 개입하게 되니까요. 3번 요건은 아까 증거 보존을 말씀드렸고, 증인 신문 절차는 뭐겠습니까? 참고인이 뭐죠? 진술이나 출석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고, 또 진술 번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과 진술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는 경우고요. 진술 번복하고는 뭐죠? 상관이 없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증거 보존 어떻게 해요? 압수하고 수색하고 검증하고 증인신문하고 감정하죠. 근데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서는 누구만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인만 조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고인을 조사하는데 결국은 증인 적격이 있는 자에 대한 뭐죠? 신문을 하게 되고요. 판사가 원하는 어떻게요? 똑같습니다.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절차도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요. 그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증거 보존은 반드시 피의자 측에 참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서는 피의자 측, 다시 말하면 변호인의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인에게 참여할 것을 뭐만 하면 돼요? 통지만 하면 되고요. 피의자 측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증인신문은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지 마시겠어요? 그죠? 자, 증거보존은 피의자 측에서 뭐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안 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증인신문은 피의자 측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해주면 돼요? 통지만 해주면 되고, 참여할지 안 할지는 누가요? 피의자 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요. 피의자 측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 증거 이용인데, 자, 증거 보존은 기억, 어디서 보관합니까? 법원에다 보관한다. 그 다음에 복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열람할 수도 있고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근데 요 증인신문 청구에 의한 신문조사는 법원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즉시 송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원래는
검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검사가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없으니까 법원이 대신 나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서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검사에게 즉시 주게 되고요. 또한 니은번 당사자들에게는 열람이나 등사권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자기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 증거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 보존 증거 이용 요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성질 보시기 바라고요. 2번 증인신문의 청구 요건에서 1번 필요성에서 1, 참고인이 뭐합니까? 출석을 거부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명백히 인정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참고인을 대해서 그냥 대충 인정된다면은 뭐 막 소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 참고인이 어떤 참고인이 되냐면 수사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어떻게 해요?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자, 진술하긴 했는데 이 양반이 서명을 거부해요. 그러면 검사가 또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서명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요 서명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허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냥 넘겨보시면은 2번 진술 번복의 염려에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진술 번복의 염려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삭제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요 증인신문을 청구할 때는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뭐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진술, 번복, 염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언제까지 합니까?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공사가 이미 제기됐더라도 아직 공판이 열려져 있지 않다면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는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3번에서 이제 증인 신문 절차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그죠? 1. 청구권자. 누구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될 것이고요. 3. 청구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죠? 판사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임 판사에게 청구하게 되고요. 2번 증인신문 청구의 심사랍니다. 자, 판사가 이제 어떻게 검사의 청구를 갖고 어떻게 해요? 심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건을 갖췄고 이유가 인정된다면 증인을 신문하면 되고요. 만약에 뭐 이거 할 필요 없다 판단된다면 뭐죠? 기각 결정을 하면 되겠죠. 조심할 것은 이런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 방법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항고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법 뭐 큰 문제 없어요. 그죠? 1번 판사의 권한 아까 똑같아요. 2번 증인신문기일 등을 통제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참여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1, 2, 3, 4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5까지 나와요. 그죠? 자, 이게 왜 이게 좀 길게 나오냐면 과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참여권을 보장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규정이 뭐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됐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뭐가 된 거죠?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정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지하라고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통지하도록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만 하면 되고요. 피의자 측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증인신문 후의 조치.
1번 서류를 송부합니다. 어디에다 송부합니까? 검사에게 즉시 송부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열람 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조서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은 어떻게 인정되죠? 절대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판 과정에서 번복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